안녕하십니까. 이 대전 시민 여러분, 19, 20대 국회의원을 마치고 지난해 낙선한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간은 방전하는 데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전을 해야 새로운 것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비우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한편으로는 비우면서 그동안 현역 국회의원이 있으면서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읽지 못했던 책들 좀 읽고요. 그리고 조그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의 미래를 위해서 대전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원고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회를 오가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가까이에서 충원했던 많은 시민들, 또 지인들과 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또 그동안 못한 얘기들, 또 이런 얘기들 나누면서, 또 미래 대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 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중소기업인들, 또 학생들까지 많은 얘기를 듣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의 어떤 핵심 인사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리고 정책적인 오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번에 확실하게 민주당 정권에 대한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우선 저는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전 분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못 조언했던 그 탐욕스러운 가신들, 그리고 오만하고 반칙을 일삼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민주당 당뇨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행태가 굉장히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세부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폭등, 거기에 따르는 세금 폭탄, 그리고 또 경제 상황,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청년 세대, 특히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민주당 정권이 그 반대로 모든 국정을 운영해왔다. 거기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이 잘해서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이 갖고 있는 정말로 잘못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시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고, 이제야 균형을 이뤘다, 정치적인 균형.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당이 더 국민들로부터 수권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권이 늘 일상적으로 혁신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국민들이 혁신한다, 반성한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저는 표현해야 됩니다. 혁신한다, 반성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진정한 미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국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으면 우선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일부 세밀하게 조정을 하더라도
증여세나 양도세 이런 분들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매긴다면 버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집을 모기지론이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금융제재도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 부분도 규제를 완전히 풀어서 정말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돼서 공급과 수요가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규제 일변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세심하게 가다넘어서 향후 집권에 있을 때 전격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운 아픈 점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쥔 자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탐욕스럽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하는 정책들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고 반대로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다듬으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키워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를 뽑게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경선 과정에서 있을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선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당 구성원의 모든 분들이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이 좀 있다면 우리 당도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항상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자강 노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던 당 스스로 대통령 후보를 키우고 또 지도자를 키우는 일들은 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문재인 세력, 반민주당, 그리고 전체 야권이 하나로 통합돼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도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충청도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충청도의 어떤 대망론에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도 우리 당에 함께 해서 그 안에서 충분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도 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도 더 이상 외곽에서 소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 당과의 확실한 연대든 합당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 창출에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충청도에서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 그리고 역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영남 호남 중심의 정치 지형에서 틈에 껴있는 충청도 정치 세력의 현재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 같은 경우도 벌써 국회의장이 2분이나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민주당 같으면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5선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있고, 충남도 민주당의 여러 가지 중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장이 충청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대로만 한다면 충청도가 정치적으로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무슨 큰 현안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청와대든 대통령과 어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해야 될 건 해야 된다고 강력히 맞선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정치력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충청도 정치인들이 결기가 저는 부족하다. 지방자치 이후에 사실 이 충청도 대전이든 충남이든 세종시든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강력한 결기를 가지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우리 충청민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고 그걸 수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을 보태는 것이 맞는데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국회에서 지도자가 되고서도 그 역할을 못 한다면 그러고서 충청도가 뭐 소외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굉장히 말이 맞지 않는 말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국회의장, 지역의 법무부 장관, 그 5선 이상 국회의원들, 뭐 3, 4선 국회의원들이 이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결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충청도가 더 이상 영남, 호남의 틈에 껴서 충청도 세력, 정치 세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또 현안들마다 제대로 해결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충청권의 정치 세력, 특히 국회의원들,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 분발을 좀 해서 충청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가까이 대전 정치 지형을 완전히 장악한 건 사실상 민주당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시장, 구청장, 시의원 한 명 빼고 전 의석을 석권한 민주당이 지난 4년 가까이 한 일들이 뭐냐. 대전 같으면 세종시로 중기부가 이전한다고 했을 때 정치적을 제대로 보여줬느냐. 그리고 대전의 산업구조나 대전의 일자리 문제나 대전 경제가 좋아진 게 있느냐. 대전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중심적인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제대로 못했다고 봅니다. 그 중심에 대전을 책임졌던 정치 세력, 민주당이 그 현재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유성복합터미널이든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든 지금 지난 10년 동안 착공도 못하고 어중대한 상황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같으면 3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일들을 지금 10년 동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정을 어떻게 대전 시민들이 믿고 더 이상 표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무능하다 이런 거죠. 대통령이 무능한 것까지는 우리가 뽑아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강력하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광역시가 인구도 줄고 침체하고 산업 구조도 썩 좋지 못하고 고용도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서울로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저는 지난 10년의 책임을 또 민주당이 이끌어왔던 대전시정의 책임을 내년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시민들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 10년이 못한 그 일들을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맡아서 새로운 10년, 새로운 대전 100년을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대전이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그랜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는데 대전이라는 도시와 인근에 있는 세종 그리고 대전을 싸고 있는 소규모 위성 도시들 예를 들면 인근의 옥천 그리고 금산, 논산, 공주 이런 주변의 도시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도시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여러 가지
분업적인 요소들, 발전될 요소를 나누면서 협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체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대전에 이렇게 아이들 낳고 키우고 살면서 이 대전이 정말 그 국제적인 기업 집단, 요즘에 대기업들이 없어요. 대기업 하나가 없는 데가 대전입니다. 근데 사실은 계속 저 아파트만 저 대전에 늘려가지고 대전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은 앞으로 기업 유치에 써야 된다. 그리고 동구, 중구, 대덕, 서구, 갑 일부 지역, 또 일부 유성 지역 남아있는 땅들은 기존에 있었던 저 구조물이 돼 있던 도시는 새로운 재건축 그리고 도시 재생을 통해서 최첨단 도시로 만들면서 남아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들은 대전 시민들의 먹거리와 일자리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의 어떤 균형 발전도 이루면서 대전의 산업 구조도 완전히 뒤바꿔서 대전이 일자리 때문에 거꾸로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떠나는 도시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점은 역시 일자리 만들어내는 도시.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중심에서 도시를 전략적으로 만들어가고 전략화하고 그런 전략도시 안에서 대전을 인류도시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플랜을 전문가들 그리고 공직자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시민들 또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시민단체들 이런 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수립해야 된다. 저는 그 길이 대전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지방선거를 이제 1년 가까이 남겨놓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시장 부분은 우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님께서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단체장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선돼도 시민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되고자 할 마음이 결정을 하면 최소한 그 시정을 책임지는 그 다음 날부터 전광석화 같이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과연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지난 1년 가까이, 대전의 여러 현상들을 보면서, 저의 생각들을, 금년 안에 책으로, 시민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시민들께서 현재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 시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하고 이 지역에서 대학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또 때로는 가게 운영이 안 돼서 빚으로 하루하루를 넘기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가장 중요한 백신 확보에 모든 역량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2위의 최하위 백신 도입에 접종 국가에서 5명을 남겨서 도리어 시민들이 지금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할 수 있도록 백신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욱 어려움이 많을 거로 보고 이런 현상들이 내년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현재 이 코로나 백신도 잘 보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 방역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이 협조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이 대전이라도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힘들어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부가가치세도 좀 정부가 내리고, 그리고 4대 보험료도 좀 내리고, 또 일부 중소기업들 법인세도 좀 내리고, 그리고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뭐 이런 거래세들 자꾸 올리면서 집 한 채 갖고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는 이런 작업들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우리 시민들의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헌신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